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학부모들의 소갈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원에 보내는 것도 안 보내는 것도 걱정인데 교육당국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농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식당과 학교 급식 등의 판로가 끊기면서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이 국제선에 이어 오늘부터 국내선까지 운항을 중단합니다. 코로나19 여파가 항공과 여행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13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어제는 광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번부터 13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역학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제 광주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3번 확진자는 현재 빛거울 전남대병원 음압병상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13번 확진자를 포함해 현재 9명의 확진자가 격리치료 중이고 4명은 퇴원해 일부는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13번 확진자의 추가 동선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남구 진월동의 한 병원에 방문한 뒤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에 들린 것으로 역학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동선은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CCTV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며 역학조사팀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는 25명인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16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13번 확진자뿐만 아니라 양림 계단교회 일가족의 감염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감염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역학적 추적이 불가능한 감염 상황을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감염 경로를 저희가 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역학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감염 경로를 규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병상을 늘리고 확진자를 격리치료할 감염병 전담병원을 늘리는 등 지역사회 감염에 준하는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광주에서도 환자가 100명 또는 200명, 많게는 1000명 정도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 정도의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광주시도 봉쇄에 중점을 뒀던 대응 체계를 지역 내 감염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갈 방침입니다. 우선 민간 의료진을 역학조사팀에 합류시킨 민관협력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가동돼 집단 감염 상황에 대비합니다. 광주시는 또 정부 방침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250석까지 확보하기 위해 민간 병원 시설을 알아보고 있고 소방학교와 5.18 교육관 이외에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식당과 또 학교 급식 등의 판로가 끊기면서 애써 키운 농작물들을 갈아엎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종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갈이 배추를 키우는 한 비닐하우스. 농민이 트랙터로 배추를 갈아엎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 출하에서 학교로 납품될 친환경 농산물이었지만 계약이 연기되면서 판로가 또 끊겼습니다. 헐값에 팔아보려고도 했지만 수확과 판매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 하는 수 없이 산지 폐기를 선택한 겁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고 또 그때라도 끝난다 하면 바로 얘들이 계약해서 먹을 수 있는. 이맘때면 출하가 진행돼 텅 비어야 할 미나리 밭이 온통 파릇파릇합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식당 손님들이 없다 보니 주문도 끊겼는데 미나리 농민들도 산지 폐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머니들이 저렇게 작업을 계시는데 임금이 안 난다는 것은 작업을 많이 해도 소비가 안 되니까. 농산물 도매 시장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손님들은 물론 야채를 도매로 사가는 식당 주인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대낮에 문을 닫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왕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보통 때보다 한 50% 이상은 없다고 봐야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 만에
농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민들의 대출금 상환을 1년 유예해주고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확대해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일식사업의 침체로 인해서 양념 채소라든지 그런 채소류 같은 가격이 좀 떨어졌다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어 농민들의 시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민주당이 광주 지역구 3곳에 대한 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동남갑 윤영덕, 광산을 박시종, 서구을 양향자 후보를 4.15 총선 공천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광주는 서구갑 한 곳만 남게 됐고 전남은 여수갑 등 지역구 4곳의 공천 대상자 발표가 남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까지 모든 지역구의 총선 후보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약 보름 만에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단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껑충 올라서 이 추위가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보다 16도가량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서서히 많아지면서 하늘이 흐려지겠고 토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종일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또다시 맑은 날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은 아이들 학원 문제로 고민입니다. 보내자니 부산의 경우처럼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봐 걱정이고 그렇다고 안 보내자니 성적이 뒤처질까 봐 또 걱정입니다. 학부모들의 이중 불안 속에 학원들은 문을 열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들의 휴원을 재차 권고하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학원연합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었던 날, 광주 지역 학원 4,700여 곳 가운데 86%, 4,100여 곳이 권고를 무시한 채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됐을 때는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회장 말을 듣고 있는 학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주에는 광주 지역 학원의 절반 정도가 휴원했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90% 안팎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교도 안 가는데 학원에라도 가야 공부하지 않겠냐며 문을 열어달라는 학부모들이 많고 어머님들은 이제 또 그런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안해하기도 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휴원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원생마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보낸다고 했을 때 애들이 저희들 수업은 교육부 지침으로 해서 안 받을 겁니다라고 해버리면 그 부모님들은 다른 데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광주시 교육청도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원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손실을 보상해줄 방법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시 교육청은 학원 영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위생이라도 챙기도록 모든 학원에 손 소독제를 2개씩 나눠주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아직은 계약 단계로 실제 물량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 때문에 긴급 돌봄 서비스가 겉돌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긴급 돌봄을 신청한 초등학생은 900여 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1%에 불과했고 실제 이용자는 신청자의 절반도 안 되는 39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당초 3,700여 명이 긴급 돌봄을 신청했지만 실제 이용자는 2,700여 명으로 1,000명 정도 적었습니다.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이 광주 교직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개학 연기로 아이들의 손을 직접 잡아줄 수는 없지만 따뜻한 문자 하나, 선생님의 전화 한 통이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는 일 없이 따스한 손길이 미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8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몰리면서 호남권의 국제 관문으로 부상하던 무안국제공항에 비행기가 더 이상 뜨지 않게 됐습니다. 이미 국제선이 멈춰선 데 이어 국내선까지 오늘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운항 중단에 들어갔는데요. 항공기를 멈춰 세운 코로나19의 여파가 여행 업계를 비롯한 지역 경제 전반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8개국 18개 노선에 걸쳐 항공기가 운항했던 무안국제공항. 지난 2일 방콕에서 도착하는 비행기를 마지막으로 국제선이 모두 끊겼습니다. 그나마 있던 국내선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항하지 않게 됐습니다. 항공사와 공항 측은 28일까지 운항을 중단한 뒤 29일부터 다시 스케줄을 조정할 계획이지만 제 취향을 기대하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투명하고요. 그런데 일단 확정적인 건 28일까지는 종료된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추이를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국제공항까지 개점 휴업에 들어가면서 여행사들은 도미노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들을 모두 휴가 보낸 것도 모자라 휴업에 들어가는 여행사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광주 지역 여행사 450여 개 가운데 13%가 긴급 운영 자금을 신청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여행업 전반적으로 패닉 상태고 비행기가 안 뜨다 보니까 지금 452개 업체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항공사에서 여행사로 이어진 코로나19의 연쇄 파장은 전세 버스 업계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관광 수요가 아예 사라지고 결혼식마저 취소가 잇따르면서 전세 버스 수요도 뚝 끊겼습니다. 더군다나 개학까지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라도 아끼기 위해 버스 번호판을 반납하는 업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체험학습이니 뭐니 수학여행이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막 입찰이 뜨거든요. 근데 학교 입찰도 전혀 안 해요. 대책이 없어요. 전무한 상태예요. 전혀 세울 수가 없어요. 여행사가 똑같아요. 전혀 세울 수가 없어요. 코로나19의 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가 미사를 2주간 추가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교구 창설 이래 처음으로 모든 미사와 모임을 중단한 천주교 광주 대교구는 미사 중단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대신 온라인이나 라디오 방송으로 미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개인적으로 성당을 방문하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국민안심병원에 선정됐다며 병원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해 오는 9일부터 호흡기 환자에 대한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곳으로 모든 동선을 다른 환자들과 분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광주의 맛집을 소개하는 SNS에 음식 기부를 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락하면서 재료 소진조차 어려워진 한 청년 자영업자가 이 음식들을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전하고 싶다고 한 건데요. 기부자 최지웅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광주 충장로의 한 식당에서 최지웅 사장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어떤 분이신지 궁금한데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동구 황금동에서 레스토랑 장사를 하고 있는 최지웅이라고 합니다. 어느 SNS 페이지에 음식을 기부하고 싶다는 글을 올리셨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대전에 저희 친구랑 이제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저희가 이제 항상 준비해 왔던 재료들이 다 이제 소진을 시키기도 해야 되지만 또 이 소진을 못 시키면 또 버려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친구가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이제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외출 활동이 잦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기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시작돼서 기부도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부를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래도 취약한 좀 취약 아동이나 아니면 요보호센터 아동들 아니면 뭐 장애시설 분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글을 보니까 특히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아동들을 위해서 기부해야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동센터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기관들 보면 단체로 이제 다 있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이제 단체 활동들이 이게 좀 격리 아닌 격리를 시키는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밖에 활동을 좀 자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웬만하면 가서 이제 주면 제일 고맙겠지만 저희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뭐 대표님들 오셔서 포장한 걸 가져가셔서 어린 친구나 아니면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한테 같이 나눠 먹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원래 기부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제가 이제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뭐 크리스마스 칸탄타 아니면 성탄절 이런 날 이제 뭐 보호시설이나 아니면 요양원 이런 데 가서 연주하고 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저는 그때 당시엔 크게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하나 그런 게 쌓여서 기부란 것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부 소식을 알린 이후에 그러면 반응이 많이 왔는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준비된 수량이 60개였는데 그래서 60개 순차적으로 다 보내고 그 이후에 연락 오셨던 분들은 제가 또 다시 작업을 해서 좀 더 드렸던 거 있었습니다. 그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게 저 혼자 준비했던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직원들도 준비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문자를 확인하면서 이게 뭔가 뿌듯함이랑 그래도 지금 어려울 때 뭔가 그 좋은 일 했다 직원들한테 뭔가 일 동기도 있고 같이 좀 많이 여러모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들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사장님께서도 혹시 체감하고 계신가요? 이 코로나 기사가 터질 때마다 매출이 계속 떨어져요. 반 떨어지고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반이 떨어지고 또 주말에 오히려 이제 손님들이 좀 많았었는데 주말은 아예 손님 밖에 아예 안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매출들이 많이 다운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장님께서 한마디만 간단하게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솔직히 지금 다들 힘든 상황인데 이런 뭐 SNS나 뉴스나 이런 쪽에서 보면 항상 안 좋은 기사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헐뜯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지금 이미 일은 이렇게 벌려졌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같이 서로 좀 도와가면서 그러면 되지 그럼 서로 버텨서 또 다른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광주 지역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금호고속은 코로나19로 고갈 위기에 처한 혈액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어제부터 15일까지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경영자 총협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고 광주 상공회의소도 2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과 양현종 선수, 이화원 대표이사가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을 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기탁했습니다. 기아 선수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뜻을 모았다며 치료와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힘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MBC를 통해 지역민들이 보내주신 희망 2020 이웃돕기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됐습니다. 광주 MBC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 MBC를 통해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 3억 5천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올해 광주와 전남의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운영하며 관객과 직접 소통하려는 예술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도 이런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뭐 예술 분야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예술가들, 작가들 직접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온라인 채널은 문화예술 공간을 찾지 않아도 예술 세계를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죠. 또한 문화예술계의 대안으로 이제는 예술가들도 자신의 작업 세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예술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고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이겠죠. 온라인 채널을 통해 보다 쉽게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 사례도 살펴볼 텐데요. 네. 어떤 채널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K야크 문화예술교류 대표 엄기준 작가의 엄작가의 예술TV, 그리고 작곡가 이순규와 오로지 스튜디오가 함께 진행하는 유튜브 콘텐츠인데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송포유 콘텐츠가 눈길을 끕니다. 네, 엄작가의 예술TV는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작업 속에 그간 만들었던 프로젝트 등을 소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작가 노트에서는 구겨진 종이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초기 작품들을 이야기하고요. 인간관계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인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관계 기반을 상상하고 적용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이를 통해서 소통의 간극을 좁히려고 하는 시도이겠죠. 네, 이 송포유 네. 어떤 콘텐츠인 건가요? 그러면? 네, 누구든지 온라인으로 사연을 보내면 작곡가가 사연을 바탕으로 피아노 곡을 만드는 음악 자서전 프로젝트입니다. 네, 오로지 스튜디오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최근 올라온 영상은 지금은 하늘에 계시지만 교수님을 추모하는 그 마음을 담은 박동재 청년의 이야기 등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음악으로 반영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콘텐츠입니다. 무엇보다도 유튜브 채널은 시의성이 중요하잖아요. 코로나19 위로 영상도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네, 삶이 어둡고 힘들 때 음악이 위로를 주며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 송포유의 경우는 직접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네이버 설문지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연락처, 신청 동기,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싶은 사연 등의 내용을 적게 되어 있는데요. 이후 신청자로 선정이 되면은 인터뷰와 즉흥 연주, 그리고 편집된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네, 작가들이 이렇게 직접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공연은 시간의 줄이죠. 그리고 전시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튜브는 자연스럽게 아카이빙 기록이 될 뿐 아니라 특히 내 손안에서 일상에서 쉽게 예술을 접하는 온라인 매체이기 때문에 예술과 친근한 느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고 좋은 느낌이 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예술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전남 지역 10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통보한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재논의한 뒤 새롭게 마련된 획정안을 이르면 오늘이라 내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선거구의 경우 순천의 선거구를 분구하지 않고 하나로 유지하는 대신 순천 일부 지역을 인접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인구 기준을 맞춰 기존 형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용빈 예비후보가 이석형 예비후보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민주당 경선 기간에 이석형 후보 측이 다수의 대학생을 고용해서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했다는 녹취 자료 등을 확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대책본부는 이석형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현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확인한 만큼 조사 결과를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광주 전남 출신 5명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48명 가운데 광주 전남 출신은 통일 분야 김홍걸 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 청년 분야 최회용 전 참여자치 21 대표가 뽑혔습니다. 또 농어민 분야의 최상덕 전남대 교수, 국가유공자 분야의 송찬식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까지 국민공천심사단 투표 등을 통해 25명으로 압축한 뒤 오는 14일 최종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부여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지역 각계의 격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대병원과 조대병원은 최근 청과업계와 종교계, 커피업계에서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뜻으로 각종 먹거리를 기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 전화 안내와 상담 콜센터에도 지역민들의 격려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장들은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약 보름 만에 또다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단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껑충 올라서 추위가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지금보다 기온이 16도가량 훌쩍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지겠고 토요일인 내일은 종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종일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날이 흐리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영하 1.5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은 영하 4도에서 6도 분포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8도에서 12도가량까지 오르면서 오늘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순천도 영하 5.5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